그래서 이런 리퀴드 글래스를 적용을 할 때를 보면은 결국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변화가 그냥 미적 취향 변화다라고만 보기가 힘들게 결국 앞으로 하드웨어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떡떡DC에서 아이폰의 완전한 변신, 그리고 맥북과 비전 OS까지 완전히 다 뒤바뀐 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실망했다, 디자인만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차기를 위한 포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글래스 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20주년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아이폰의 코드명인데요. 이 글래스 윙 아이폰에 이 컨셉이 들어갈 거라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떤 하드웨어적 체인지가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번에 리퀴드 글래스와 글래스 윙의 전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또 어떻게 융합이 되어 가면서 진행이 될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아이폰은 10주년 때도 이렇게 전반적인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리퀴드 글래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유리를 녹여서 만든 인터페이스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유리가 녹아갖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개념은 유리의 투명함을 전반적으로 다 버튼이든 뭐든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했다라는 것과, 그러한 움직임, 저런 유리가 떠있는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성이 있도록 구현을 했다라는 건데요. 현재 개발자 OS 업데이트로 통해서 저는 지금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이게 개발자 버전으로 OS를 업데이트하면은 좀 동작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원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사실 못 바꾸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물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빛의 방향이라든가 이게 위치를 바꿨을 때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도 반응성으로 바로바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빛이 굴절되는 느낌 같은 것들, 아니면 콘텐츠를 뒤로 부드럽게 비치게 도구를 모은다라거나 알아서 유동적으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인터페이스와 시각적 효과를 구현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것 때문에 컴퓨팅이 더 많이 드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논란이 많아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선 애플 디벨로퍼에 올라온 요 리퀴드 글래스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리퀴드 글래스의 핵심 개념은 빛을 조각해서 표현하는 디지털 메타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 OS가 변경이 되어 왔지만 과거엔 저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미 어떤 특정한 소재를 표현하는 질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빛을 동적으로 굴절시키고 형태를 만드는 형태의 새로운 디지털 머티리얼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이나믹 아일랜드 있잖아요. 아이폰 위에 요거 다이나믹 움직이는 그 느낌, 그때부터 뭔가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또잉또잉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비전 OS의 이 몰입형 이머시브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애플 디자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렌즈 효과가 있잖아요. 실제 현실의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이 UI 요소들이 표현이 되는 이런 것들, 거기다가 그냥 표현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센서에 있는 빛의 효과라든가 기울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응을 받아들여가지고 3D로 저런 것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적 반응성까지 챙겼다라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레이어가 다층으로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감이라던가 음영 효과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기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반응을 해가지고 특정 레이어가 딱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UI가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저것도 보시면은 저 진짜 렌즈 효과가 저 진짜 느낌이 진짜 렌즈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잖아요. 저거 하나하나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컴퓨팅이 돌아가서 화면 이렇게 표시해 줘야 한다라는 데이터가 쏘아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로 항상 돌아가는 어떤 컴퓨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한 것이 아마 애플 실리콘의 자신감을 또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섬세하게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저런 렌즈 효과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저거를 다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폰의 포토닉 엔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안드로이드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애플이 자체 설계한 칩이 일단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OS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굉장히 클로즈드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퀴드 글래스가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고 동쪽으로 굴절하고 반사하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컴퓨팅을 필요로 할 텐데, 뭔가 OS 차원에서 스케줄링을 잘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게 아무래도 애플 실리콘 자체가 저전력 타겟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OS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진영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
부분이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뭐 구형 인텔 기반의 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지원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뉴가 떴을 때에 원래 쓰고 있던 그 앱에 집중을 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성을 좀 중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또 이 리퀴드 글래스를 어댑팅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스위프트 UI를 지원을 할 거니까 아이콘도 이렇게 레이어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OS 다운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실 거고, 슬라이더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다. 이제 세그먼티드 컨트롤도 이렇게 될 거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개발자분들도 이미 들여다보시면서 내 앱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혹은 어떤 앱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이렇게 똥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훨씬 더 간단하고 깔끔해 보이죠. 그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UI라던가 아이콘 컴포저 같은 이런 통합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생각하는 어떤 디바이스의 통일성을 유지를 하려면은 개발자들도 그런 그래픽 UI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토대로 뭔가 구현을 해줬으면 하는 거가 바로 애플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폰이나 맥이나 애플 워치도 그렇고 나중에는 비전 OS도 그렇게 되겠죠.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스위프트 UI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위프트 UI가 좀 특징적인 게 흔히 이제 선언형 UI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버튼을 만들고 위치를 여기로 옮겨가지고 색을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이런 모양의 버튼이 있다 라고 시스템이 알아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리퀴드 글래스 때문에 뭐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미 애플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듯이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도 개발자들이 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퀴드 글래스가 바로 아이폰 20주년 코드명 글래스윙이라고 하는 이 아이폰의 전초 OS다. 실제로 이 iOS 26부터 적용되는 형태 타겟으로 가다 보니 뭔가 거기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아이폰에는 그럼 어떤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일어날까를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렌더링된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겉에 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이 곡면인데 유리로 되어 있는 몸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폰의 앞뒤 옆면이 전부 다 하나의 곡면 유리로 감싸진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럼 지금은 굉장히 그 겉이 약간 날카로운 그런 평평하고 각진 디자인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등장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유리다 보니까 완벽한 어떤 뭔가 약간 매끈한 조약돌 같은 느낌으로 딱 나와가지고 디스플레이에 완벽한 풀스크린을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베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잠깐만 보시다 알겠지만 여기 지금 노치 사라졌죠.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 카메라가 아마 UDC가 들어가지 않을까.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죠. 디스플레이 밑에 카메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샤오미 휴대폰 안에 들어간 UDC 관련해서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되 그 기술이 어렵거든요. 지금도 UDC 들어간 거 보면은 모기장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UDC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빛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화질, 전면 화질을 얼마나 보정을 할 거냐, 어두운 곳에서도 화질 저하를 얼마나 방지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어야지 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만큼 이제 빛이 적게 들어온 이미지를 받아냈을 때 AI 알고리즘을 토대로 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능력도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애플은 뭐 컴퓨팅에 관련해서는 뭐 이미 빵빵하니까 아이폰 기준으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그 경험성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 렌더링 이미지가 좀 화질이 낮긴 하지만 이 겉에 부분, 이런 내면이 다 밴딩되어 있는 이 OLED 디스플레이,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공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예전에 엣지 디자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정에서 이런 것들이 또 극도로 정밀한 또 열 성형도 필요하고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통일성 있게 만들어 줄 것이냐,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각각 애플의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거기에 스펙에 맞는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공장도 아예 애플용으로 따로 지어요. 반대로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 갤럭시나 딴 데 넣는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애플이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 설계를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 별도로 해서 또 어떤 게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이 룸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데 완전히 배터리가 퓨어 실리콘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배터리는 음극재는 주로 흑연이 쓰이는데 요즘 실리콘을 5% 최대 10%까지 넣어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형태를 많이 추구하고 있죠. 특히 중국 업체들이 그러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스웰링 문제라든가, 아니면 왜냐면 실리콘이 흑연보다 10배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데 비해 훨씬 더 이제 부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부피가 최대 400%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퓨어 실리콘까지는 너무 간 거 아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실리콘이 탑재해가지고 용량을 훨씬 더 증대시키는 형태로 갈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트렌드고 그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배터리 관련해서 응급제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많이 다뤘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리퀴드 글래스를 적용을 할 때를 보면은 결국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디자인 변화가 그냥 미적 취향 변화다라고만 보기가 힘들게 결국 앞으로 하드웨어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iOS 7 플랫 디자인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나온 애플 워치라던가 아니면 큰 화면 아이폰 6 여기서도 정보가 좀 잘 보이도록 하는 굉장히 단순하고 평면적인 디자인을 먼저 도입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짜잔 하고 보여줬듯이 또 그런 부분들을 이번 리퀴드 글래스만 보면은 뭐 디자인만 바뀌었네 라고 폄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에 글래스 윙이 제대로 동작해서 이 둘반의 시너지가 합쳐진다면은 어마무시한 게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애플 WWDC에 같이 초대된 오목고 전자상가 비트님께서도 지난번 제 영상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오목고 전자상가 채널에서도 이렇게 요약을 해주셔서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다시피 궁극적인 목표는 공간 컴퓨팅과 연결될 거다. 그리고 애플 글래스까지 이어지는 이 OS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컴퓨팅, 공간 컴퓨팅을 이루어내려면은 결국은 이 빛의 어떤 효과를 제대로 적용해야지만이 이 3D 볼륨메트릭의 어떤 효과, 느낌,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든 OS에 통합적으로 심지어 버전도 26로 다 통일해서 넣었다라는 부분들, 흥미로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반투명한 창 뒤에 있는 콘텐츠는 뭔가 좀 더 멀리 있다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림자가 지워져 있으면은 뭔가 가려졌나 보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미 이 애플 생태계의 UI에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차 익숙해지다가 나중에 디바이스가 새로 또 딱 나오면은 우와 저 느낌 이거 딱 끼면 완전 쩔겠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줄 수 있도록 비전 프로도 한층 또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WWDC에 직접 참석을 해서 더욱더 좀 인상이 깊었는데 결국 나중에 디바이스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의 뭔가를 구현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랑 배경에는 애플 실리콘이 일단 제대로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저렇게 백그라운드로 저런 OS로 구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컴퓨팅을 해도 충분히 배터리가 유지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그걸 위해서 배터리를 좀 더 실리콘 음극재를 더 많이 비중을 높여가지고 배터리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돼서 앞으로도 내용들 잘 살펴보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파크에서 에러였습니다.